안녕하세요. 반값부동산입니다. 2024년 9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상황 보도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위 보고서를 분석해서 현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자료는 댓글 하단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로는 금융안정 상황 점검, 그리고 이슈 분석으로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종합평가, 부문별 상황, 그리고 이슈 분석에서는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 안정 측면의 영향 점검, 최근 한계 기업 평가 및 시사점, 부동산 PF 방안 위와 같이 목차를 구성하고 있고요. 보고서 내용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해서 요약된 결과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상황은 현재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지만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조정 진행 중이며 금융기관의 회복력도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가계부채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및 거시 건전성 관리로 가계부채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세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주요 리스크로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금융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취약 부분의 부실 증가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 불안 지수를 살펴보면 과거 2008년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금융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았었죠. 77이었습니다. 이후 안정세를 찾았으며 2021년도에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위험 단계까지 갔었었고, 그리고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경기 부양책을 펼침에 따라서 다시 금융 불안 지수가 거의 0에 수렴하게끔 낮아진 다음에 23년도 부근에 다시 위험 단계를 살짝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현재는 다시 주의 단계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상황에서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면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수치를 보면은 현 시점 기준으로 주의 단계랑 위험 단계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 취약성 지수를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08년도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80이 넘어갔었죠. 그리고 21년도, 22년도에 다시 장기 평균 34.9를 넘어섰고요. 이후 최근까지 쭉 하락하다가 이제 다시 살짝 취약성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정부에서는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형성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시장은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하여서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대출도 증가세를 보이며 연체율은 가계와 기업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산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는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하나 부동산 PF와 관련된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손실 흡수력은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 안정에 있어서의 주요한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리 하락 기대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커졌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연체율이 여전히 높고 비은행 금융기관 및 지방사업장에서 부실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및 한계 기업의 부실 위험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회복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통화정책, 취약 부분 관리, 외부 리스크 완화 이렇게 세 가지인데, 통화정책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 금융 불균형, 축적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주 상환 능력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이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취약 부분 관리로는 자영업자, 한계기업, 부동산 PF 사업장에 부실이 증가하지 않도록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 매각 또는 축소, 부동산 PF 사업장의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부실 채권 정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 리스크로도 미국 대선, 지정학적 리스크, 부동산 PF 문제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 이슈 분석으로 제기한 항목은 금융 여건 완화의 영향, 그리고 한계기업 평가, 부동산 PF 연착륙, 위 이슈에 대해서 보도했는데, 금융 여건 완화 영향을 먼저 보면은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 주택가격 상승과 민간 신용 증가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계 부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세가 여전하며 금리 하락 기대가 금융시장에 금융 불균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기업 평가 시사점으로 현재 한계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신용 공급이 계속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는 정부와 채권단이 지속적으로 구조 조정 중이지만 관련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부실 확대 가능성이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현재 지방은행 연체율 상황을 보면은 연체율이 0.67%로 4대 시중은행 0.29%보다 높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중 건설업,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증권사 영업 현황을 보면은 최근에 증권사의 자기 매매 이익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PF 관련 부실로 인해서 일부 증권사는 대손 충당금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이 PF 부실로 수익성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전사의 단기 자금하고 차입금 비중이 증가했으며 여전히 상환 부담이 큰 상황으로서 중소형 캐피탈사의 자금 조달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나온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나타내는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먼저 24년도 3월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하는 지역이 2개밖에 없죠. 그리고 하락하는 지역만 엄청 많았습니다. 4월에는 좀 많이 개선돼서 상승하는 지역이 거의 한 17개 정도 되네요. 그리고 하락하는 지역이 나머지였고요. 이제 6월쯤 가니까 전부 상승으로 보도했네요.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이때는 상승의 폭도 심지어 더 커졌네요. 그리고 현재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파란 색깔 상승은 조금 더 줄고 있네요. 이 파란 색깔 상승이 좀 더 강한 상승입니다. 강한 상승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년도 4월 4주차 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전체 지역이 전부 빨간색은 아니고 일부 지역은 노란색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9월 3주차로 와서는 서울에는 상승세가 너무 커졌으며 오를 대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 상승세가 수도권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물가 상승이 조금씩 둔화되고 경제도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자영업자 대출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 취약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 안정을 유지하려면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하고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들과 프로젝트는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도 금융 불균형을 막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자료를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